이번에 끝나나요? 이번에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끝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12월까지 하고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고는 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쵸. 제로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내부에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내부에서 서로 합의가 돼야 바뀌어요. 지금 총리가 있고 그 다음 누가 할 거냐. 지금 유력한 사람이 이시반인가요? 이시반은 항상 지지도가 높았는데 자민당 내에서 완전히 비토 세력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거의. 비토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베가 가장 싫어했던 게 이시바 시게루예요. 왜 그러냐니 자기를 비판했거든요. 아베 비판한 사람들은 아베는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다 아베한테 그럼 다들 손타쿠 하는 거지. 알아서 기는데 이시바 시게루만 또박또박 비판하니까 쟤는 절대 총리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당파인 거죠? 파가 옛날에 있었는데 두 번이나 이 총리가 안 되니까 그 파가 거의 갈라져 버린 거예요. 파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없고 파벌도 없는 데다가 아베파, 지금은 아베가 이제 뭐 없지만 네. 아직도 아베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아베파가 그 신기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이시바 시게루예요. 그리고 파벌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아베파잖아. 아직. 네네네. 가장 숫자가 많은 아베파가 가장 싫어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겠냐고. 이시바 시게루가 인기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국민의힘당에서 네. 인기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당대표가 됐나요? 또 그건 또 아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국민의힘당 보면은 자민당 보는 같은 느낌도 없잖아. 좀 있어요. 비슷한가요? 좀 비슷한 행태가. 근데 어쨌든 자민당에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간사장을 하고 있는 모태기예요. 모태기요? 네. 옛날에 외무성? 맞아. 외무상에 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유력한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역사적인 어떤 그 장수 이름을 대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반란을 해가지고 자기 주군을 죽게 만들었어요. 아키치 미치히데? 오다 노부나가 죽인 사람. 오다 노부나가 죽인 사람. 아키치 미치히데. 맞아. 맞아요. 그거 네. 어떻게 알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그건 뭘 말하느냐? 지금 어쨌든 기시다를 지금 섬기는 입장이잖아요. 네. 기시다 정권의 한 멤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뒤에서 등에 칼을 꽂지는 않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또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물러나지 않는 한은 그냥 간다는 거지. 내년 9월까지. 되게 일본 내에서도 기시다가 그냥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됐지 네. 생각이 없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인기가 뭐 20 맞아요. 30% 이하 이러더라고요. 지금 27, 21%까지 네. 나온다고 지금. 네. 그럼 과거 같으면 벌써 물러나야 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모태기신데 이 모태기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 때까지는 갈 거다. 그때 뭐 기시다가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못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전에 연말에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방금 얘기한 모태기 씨가 그 얘기 했으니까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21% 되는 총리가 계속 내년 9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자민당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일본을 지금 가라앉게 하고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정치 쪽이 그렇게 골마 있잖아요. 안 바뀌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총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죠. 그 정권이 안 바뀌니까 그 밑에 있는 이권 세력들은 3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 콘크리트 바닥이 된 거예요. 이권 세력들은. 그쵸.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폐해는 쫓아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냐? 자민당 정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일본 말은 쇼미 기겐가 오왔다 세이켄ですか? 번역해봐요. 그러니까 소비 기한이 이제 끝났다. 거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권 쥐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분명히 다르다. 자꾸 이제 한국이 곧 일본 따라간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나는 그렇게 안 반응인 이유가 한국은 정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정치가 여와 야와 찌직볶고 싸운다 하더라도 이게 바뀌잖아요. 엎치락뒤치락하고 바뀌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콘크리트 바닥 같은 이권 세력들은 붙을 수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자민당 같이 5, 60년 이렇게 지속되면은 자민당 정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이권 세력들의 그 콘크리트 바닥 같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러니까 항상 한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어느 부분 맞기도 하지만 꽤 많이 다른 점이. 많이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른 게 같아요. 따라간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년화되면서 일본이 먼저 갔던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노년층이 많아지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발전 단계에서 그렇게 오는 거니까. 혼자 사는 세대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현상들은 그쵸. 이제 발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일본은 먼저 선진국이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그런 현상을 이제 분명히 일본의 옛날 모습을 따라간다. 네. 그 말은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저출산 문제 이 부분도 옛날에 일본이 심각했다가 오히려 한국이 더 일본보다 심각해졌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가 과거에 일본이 버블이 꺼졌을 때에 그때 모습하고 많이 닮아있다. 이 부분은 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치가 여와야 민주화를 그동안 엄청나게 이루어왔어요. 네. 여와야가 뒤치락엎치락 한다는 거 이거는 발전 단계에서 얼마든지 있었던 얘기다.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는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사회예요.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의 모든 병폐는 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화로 전환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은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그쵸. 하는 얘기죠. 한국은 엄청나게 디지털화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한류 문화, 케이팝이라든가 이 모든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웹툰이라든가 이런 거 다 디지털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저렇게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따라갑니까? 그쵸.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와야죠. 이제는 진짜 입장이 바뀐 거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가전제품은 삼성과 LG가 다 접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거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 가는 거는 디젤 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네. 어쨌든 바뀌어갈 거예요. 잠깐 최근에 뭐 전기 자동차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네. 결국은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사 무기. 최근에 한국이 전 세계 어떤 이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군사 무기를 많이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앞으로 엄청난 양으로 팔려나갈 거라 나는 보는데 이게 일본 군사 무기, 한국 무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선은 군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선 우리는 어쨌든 북한이라는 바로 적대 세력과 오랫동안 대치하면서 그게 많이 단련되고 준비를 하면서 이게 무기가 계속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하나의 효자 종목으로 올라서게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일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일본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갑니까? 일본이 앞으로 이제 한국을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참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비를 2% 올린다고 하고 참 저임금에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방위비를 2% 올리겠다 해놓고는 방위비 2% 올리려면은 1% 2%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세금 올리겠다고 얘기했다고 완전히 난리 나니까 바로 철퇴하잖아요. 철수하고 나서 지금 4만 엔인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4만 원이요? 왜요? 물가도 오르고 엔저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제 생활에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만 엔을 일괄 주겠다니. 근데 또 그것도 결국 빚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더 안 좋게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굳이 또. 그러니까 참 묘한 게 그렇게 빚이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또 그걸 바래요 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받으면 또 좋으니까는 그냥 그것만 우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얘기 들어가면 조삼모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받지만 그게 다 국가 빚이 많아지면서 엔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엔저가 되면은 내 호주머니에서 쫙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뒤가 그쵸.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4만 원 받지만은 엔저가 돼가지고 4만 원 이상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고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엔고로 가면은 너무나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엔고를 못 하는데 엔저를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쫙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순환이네요. 네.